황혼이었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황량한 마을 길을 연한 주황색으로 덮었습니다. 벌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길을 따라 나무들 사이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만이 있는 공간은 조용합니다. 대현은 낡은 작업복을 어깨에 메고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자전거를 들고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갔다. 들판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다 보니 다리가 무거워졌고 집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작은 구비길 바로 옆 길가에 주차된 고급 승용차를 언뜻 보았습니다. 지는 해 아래 소박한 시골 풍경 속에 반짝이는 검은색 자동차가 돋보였다. 차 옆에는 우아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여성이 긴장감 넘치는 얼굴로 휴대폰을 꽉 쥐고 서 있었다. 조용한 공간에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뭐라고요? 구급차는 내일쯤 도착할 건가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말투는 조바심이 났다. 근데 이렇게 길 한가운데에 갇혔어요. 더 빠른 길은 없을까요? 대현은 지나가다가 잠깐 시선을 돌렸다. 도로 한가운데서 차가 고장나는 일이 흔해서 처음에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 그런 부자에게는 확실히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계속되는 것을 들었고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고 확실히 그녀의 밧줄 끝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실망한 나머지 전화를 끊고 지친 듯 이마를 문지르며 한숨을 쉬었다. 대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무력한 표정은 그를 조금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느낌을 알고 있었고 이전에도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고 천천히 다가갔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여자는 살짝 얼어붙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고 심플한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 차가 고장나서 구조대가 내일까지 오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현은 몸을 굽혀 차의 앞부분을 잠깐 살펴보았다. 그는 몇 가지 익숙한 징후를 인식했습니다. 엔진이 과열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냉각 시스템의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좀 봐도 될까요? 여자는 잠시 머뭇거렸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현은 곧바로 소매를 걷어 올리고 조심스럽게 후드를 열었다. 뜨거운 엔진 냄새가 익숙한 엔진 오일 냄새와 섞여 올라왔습니다. 그는 몇 가지 부품을 만져보고 팬 시스템과 냉각수 배관을 점검했습니다. 그 능숙한 동작은 보통 농부의 동작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현은 시내의 한 차고에서 일했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수리에 열정적이지만 도시에서의 삶은 너무 가혹합니다.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그는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밭과 정원을 가꾸며 소박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황량한 현장 한가운데서 오래된 기술이 다시 발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30분 정도 만지작거린 끝에 대현은 나사 몇 개를 조이고 팬 시스템을 조정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닦았다. 알겠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세요. 그 여자는 약간 회의적이었지만 여전히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열쇠를 돌리자 몇 초간 침묵이 흐른 뒤 갑자기 엔진이 강하게 굉음을 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원활하게 작동하는 엔진 소리. 그녀는 매우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고칠 수 있나요? 대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심각하지 않은 작은 실수일 뿐입니다. 다행히 제 시간에 멈췄습니다. 계속 달렸다면 더 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여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스트레스가 많았던 시간이 지나고 얼굴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지갑을 꺼내 돈 뭉치를 꺼내 대연에게 건넸다. 정말 고마워요. 여기 월급이 좀 있어요. 그러나 대연은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다. 돈이 아니라 당신이 공경에 처한 모습을 보고 도와준 것입니다. 그 말에 여자는 조용해졌다. 그녀의 눈은 무슨 생각을 하는 듯 오랫동안 대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낯선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와 같은 시골 농부가 어떻게 그렇게 능숙하고 전문적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섞인 목소리로 천천히 물었다. 당신은 자동차 수리공이신가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고칠 수 있나요? 대연은 그리움이 가득 담긴 눈으로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손가락에 아직 붙어 있는 기름기를 닦아내기 위해 손을 들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전에는 도시의 차고에서 일했는데 생활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농부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염은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럼 왜 그만두셨나요? 이렇게 실력이 좋으면 대성공이겠죠. 대연은 옛날을 회상하는 듯 먼 곳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는 천천히 말하며 목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도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날 나는 큰 차고에 지원하여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그곳은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모두가 고객을 유지하고 싶었고 나 같은 초보자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상한 일만 주어졌습니다. 결국 나는 그렇게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볍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약간의 씁쓸함이 담겨 있었다. 자동차 고치는 걸 좋아하지만 발전할 여지도 없고 고객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싶지도 않아서 고향으로 돌아가 밭과 정원이 있는 평화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염은 조용히 대연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겨 눈을 반짝였다. 그녀는 앞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 남자였습니다. 사람은 재능이 있지만 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열정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의미가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도시에 적합하지 않지만 그것이 당신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이 필요할 뿐이고 기회는 올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대연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웃었다. 그는 비현실적인 말에 희망을 거는 사람이 아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 현재의 삶으로 충분합니다. 미영은 오랫동안 대연을 관찰하다가 언젠가 새로운 기회가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라며 다정하게 명함을 건넸다. 대연은 명함을 받아 그린라이프 클린푸드그룹 회장 미영이라고 적힌 문구를 살펴봤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후, 바로 이 명함이 그의 인생에 새로운 문을 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그는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후 대연은 고향의 소박한 생활로 돌아왔다. 그는 지금도 매일 쟁기질을 하고 채소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가끔 미영과의 대화가 생각나기도 하지만 내 인생의 작은 추억으로만 여겨진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대연이가 밭에서 막 돌아왔을 때 집 안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대연아, 누가 너를 부른다. 그는 재빨리 진흙 묻은 손을 닦고 달려가서 낡은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전화기 저편에서 대연씨, 아직도 저를 기억하시나요? 라는 익숙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용감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놀랐지만 이내 미영의 목소리를 알아차렸다. 그는 놀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아, 와, 언니는 기억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전화한 거지? 미영은 살짝 미소를 지었고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왠지 좋은 기회를 담고 있었다. 당신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아직도 수리 작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연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프로젝트? 미영은 진지함과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설명했다. 우리 그룹은 현대 기술을 결합한 유기농 농장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기적인 유지 관리와 수리가 필요한 기계와 자동차가 많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당신이 떠올랐어요. 대연은 몇 초간 침묵했다. 전날의 우연한 만남이 이런 문을 열 수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저는 시골에 사는 농부일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미영은 가볍게 웃었다. 당신의 재능은 당신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감히 시도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기회를 원하시면 저를 만나보세요. 대연은 전화기를 꽉 쥐고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시골에서의 평화로운 생활이 너무 익숙해서 거절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설렘도 있었다. 시도해보고 싶다는 느낌, 더 큰 일을 하고 싶다는 느낌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물론이죠. 만나러 갈게요. 미영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미소를 지었다. 좋아, 기다릴게. 대연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이는 미영과의 통화 이후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었을 것이다. 대연은 마음이 모순으로 가득 차 밤새도록 놀렸다. 한쪽에는 느리고 분주하지 않은 삶의 속도에 익숙한 고향에서의 평화로운 삶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 그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문이 찾아온다.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밭을 갈고 있는 동안 그의 마음은 미영의 제안에 계속 맴돌았다. 그의 손은 습관적으로 움직였지만 그의 마음은 엉망이었습니다. 백발의 마른 외모, 그러나 여전히 결단력 있는 눈을 가진 60대 남성인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왜 아직도 이상하게 보이는 걸까요? 대연이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대연은 걸음을 멈추고 한숨을 쉬며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그는 듣고 나서 잠시 고민한 뒤 따뜻하면서도 의미가 가득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평생 동안 들판과 정원에 붙어 살았다. 나는 이 땅을 사랑하지만 내가 이곳에 강요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재능이 있다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도록 놔두지 마세요. 대연은 침묵했다. 늘 단순하고 온화했던 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이해해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그의 아버지는 눈이 까마귀 발처럼 가득 차 있었지만 격려로 빛나며 웃었습니다. 시도하지 않는다면 실패하더라도 고향이 언제나 당신을 환영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이 감히 걸을 수 없다면 평생 동안 당신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날 내가 감히 시도했다면 어떨까요? 아버지의 말은 대현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바람 같았다. 그는 굳어진 손을 꽉 쥐고 깊은 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아빠. 제가 갈게요. 사흘 뒤 대현은 배낭을 어깨에 메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한 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다. 오랜만에 그를 망설이게 했던 그곳으로 돌아온 그는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러운 청년이 아니다. 그린라이프 그룹의 고층 빌딩 앞에서 대현은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도와준 여자가 그런 대기업의 사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현은 비서의 안내를 받아 미영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지난번 만났을 때와 여전히 똑같았고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날카로운 눈빛, 그러나 여전히 동정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내 생각보다 빨리 왔다. 대현은 머리를 극적이며 가볍게 웃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것을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다. 미영은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앉으세요. 직업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현은 앉아서 귀를 기울였다. 미영이 선물합니다. 그린라이프 그룹은 청정식품 사업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동 관계 시스템부터 생산용 동력 차량에 이르기까지 현대 기기를 사용하는 일련의 농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유지보수 및 수리를 전담하는 기술팀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자동차 수리 경험이 있고 이러한 농업기기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당장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영은 기대감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대현은 몇 초간 침묵했다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은. 그럼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그린라이프의 일원이 되시게 됩니다. 우리 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현은 손을 꽉 잡았고 갑자기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어났다. 감사뿐 아니라 결심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길이었지만 한 번 옳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의 눈앞에 바로 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현은 제 시간에 그린라이프 기술지역에 도착했다. 이 공간은 생각보다 넓었고 현대식 기계들이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었다. 이곳의 업무 분위기는 분주하지만 매우 전문적입니다. 대현은 들어가자마자 다른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꼈다. 몇몇 사람들이 몰래 귓속말로 말했다. 저 사람은 누구죠? 전혀 전문 기술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마 초보일 텐데 왜 그렇게 시골옷을 입고 있죠? 대현은 무시하고 기술부장에게 다가갔다. 크루컷, 근육질 몸매의 40대 남성 기태입니다. 기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현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약간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여전히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했다. 대현이시죠?
미영 씨가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농기계 관련 경험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는 자동차나 기계 수리를 했어요. 그런데 농기계를 접한 적은 별로 없었는데 빨리 배웠어요. 기태는 팔짱을 끼고 잠시 고민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은 팀원들의 업무를 모니터링 해주시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당신이 이 일에 정말 적합한지 알고 싶어요. 대연은 기태의 말이 경멸이 아닌 자신에게 도전하는 말임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대연은 기술자들을 따라 자동 관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온실로 갔다. 물 펌프가 고장나서 야채 전체가 건조해졌습니다. 상혁이라는 젊은 기술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애쓰지만 원인을 찾지 못한다. 그는 고개를 저었고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스템에는 여전히 전력이 공급되지만 펌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애쓰는 모습에 대연은 가까이 다가와 펌프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는 일방향 밸브를 확인했습니까? 파이프에 막힌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상혁은 눈살을 찌푸렸다. 아마도 아닐 겁니다. 지난주에 시스템 점검이 막 진행됐거든요. 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굽혀 손으로 파이프를 두드리며 생각에 잠겨 입술을 오므렸다. 그런 다음 그는 일방향 밸브 쪽으로 몸을 구부리고 렌치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열었습니다. 즉시 커다란 뿔이 박혀 있는 것과 함께 검고 더러운 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대연은 재빨리 처리해 장애물을 제거한 뒤 밸브를 다시 켰다. 그는 올려다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전원을 켜보세요. 상혁은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따라갔다. 몇 초가 지나자 엔진 소리가 울리고 물이 채소바드로 꾸준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놀랐다. 또 다른 기술자는 와, 이 사람 정말 잘한다.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 깔끔하게 처리해줬다. 고 감탄했다. 기태 매니저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방금 그는 다가와 대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주 좋다. 관찰하고 분석하는 방식이 마음에 든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여기서 일하려면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준비되셨나요? 라고 인정하는 듯한 눈초리를 보였다. 대연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나는 준비됐다. 고 미소를 지었다. 미영은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멀리 서서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람을 잘못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관계시설 사고 이후 대연은 기술팀의 주목을 받게 됐다. 사람들은 더 이상 처음만큼 의심스럽지 않은 다른 눈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최근 대연에게 화상을 입은 젊은 기술자 상혁은 더욱 그러하다. 상혁은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부끄러움을 느꼈다. 점심시간, 직원들이 구내식당에 모였을 때 몇몇 사람들은 대연에 대해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방금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상혁이가 도와주지 못했다. 고 말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지 운이 좋았을 수도 있으니 기다려보세요. 또 다른 사람이 상혁을 힐끗 바라보며 말했다. 상혁은 침묵을 지켰지만 분명히 불편함을 느꼈다.
미영은 또 다른 구석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직장 환경에서 너무 빨리 등장하고 빛을 발하는 신인을 모두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연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만큼 용감하다고 믿습니다. 그날 오후, 공장 지역에서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동 수화기 중 하나가 오작동하여 전체 라인이 정지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외에서 수입한 현대식 기계로 이곳의 기술팀이 이 유형을 직접 수리한 적이 없습니다. 기태는 정지된 기계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제때 고치지 않으면 주문이 늦어질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걱정 가득한 얼굴이었다. 옆에 서 있던 상혁은 잠시 확인을 하다가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다. 제조사 기술자를 불러야 할 것 같며 고개를 저었다.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기태는 고개를 저었다. 회사 기술자가 오려면 최소 3일은 걸릴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대연은 지금까지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기계의 전기 및 기계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 몸을 굽혔습니다. 그의 눈은 집중력으로 빛났고 그의 손은 빠르게 각 부분을 더듬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하중 센서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센서에 결함이 있으면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 기계가 자동으로 정지합니다. 기태는 눈살을 찌푸렸다. 정말요? 대연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센서를 교체해보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고 답했다. 기태는 주위를 둘러보며 좋아, 한번 해보자. 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현은 모두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 속에서 빠르게 일을 시작했다. 그는 오래된 센서를 조심스럽게 분해하고 예비 부품 창고에서 새 센서로 교체했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뒤 전체 시스템을 다시 확인하며 이제 다시 시작해보세요 라고 말했다. 기태는 직원에게 기계를 켜라는 신호를 보냈다. 워크샵 전체가 숨을 멈추고 지켜보았습니다. 불과 몇 초 후에 엔진 소리가 울리더니 기계의 수화감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팀 전체가 눈물을 흘렸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해냈습니다. 상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기태는 대연의 어깨를 세게 두드리며 큰 소리로 웃었다. 수고했어요. 이제부터 당신은 공식적으로 이 기술팀의 중요한 일원입니다. 대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멀리서 미영은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사람에게 돈을 걸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연은 기술팀에서 점점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기태는 그를 신뢰하고 다른 직원들도 점차 그를 존경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에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팀 최고의 기술자였던 상혁은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고 있음을 느낀다. 사람들이 대연을 칭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어두워지고 자존심이 상한다. 상혁은 점차 원한을 품게 되었다. 어느 늦은 저녁, 기술구역 구내식당에서 상혁은 친한 동료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그의 목소리는 태평했지만 의미가 가득했다. 이상한 것 같나요? 자격도 없고 농기계 경험도 없는 농부를 기태와 미영종에게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겁니까? 준호라는 남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 건 인정해요. 우리 팀을 2번이나 구해줬는데 왜 안 되겠어요? 상혁은 차갑게 눈을 빛내며 비웃었다. 그 사람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운이 좋은 건지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그 사람이 자동차 정비사로 일하다 보니 몇 가지 작은 문제에 부딪혀서 익숙해졌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래 라이프의 기계는 가지고 놀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또 다른 병호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 이 팀 사람들은 모두 학위와 훈련을 갖고 있다. 그 사람은 어쩌고? 갑자기 나타나더니 미영 씨에게 직접 스카우트 됐다. 이상하지 않냐?고 말했다. 상혁은 입술을 비죽이며 목소리는 충격적인 비밀을 밝히는 듯 속삭였다. 미영이랑 예전에 사귄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다들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사람은 아닐지 몰라요. 그냥 우산만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준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정말요? 그렇다면 그건 전혀 공평하지 않죠. 상혁은 희미하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믿거나 말거나는 여러분의 몫이다. 하지만 이대로 놔두면 곧 우리 모두 속게 될 것 같고 어깨를 으쓱했다. 그의 눈은 차갑고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질투는 더 이상 단순한 성가심이 아니라 실제 음모로 변했습니다. 그날부터 상혁은 은밀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영과 미영의 관계에 대한 소문만 퍼뜨렸기 때문에 팀원들 중 일부는 점차 대연을 향해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수상한 눈빛과 등 뒤에 험담이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상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대연이가 실패하길 원한다. 어느 날 대연이 창고에서 자동잔디깎기 기계를 수리하던 중 상혁이 몰래 들어와 내부의 볼트를 일부 풀었다. 그는 기계가 한동안 작동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될까요? 그날 오후 기태는 대연에게 잔디 깎는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맡겼다. 대연은 꼼꼼하게 부품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기계를 켜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기계는 괜찮습니다. 기태 선생님,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작업한 지 불과 30분 만에 기계가 갑자기 크게 흔들리고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완전히 멈췄습니다. 한 직원은 당황해 집으로 달려가 기태 씨, 잔디 깎는 기계가 고장났습니다. 라고 신고했다. 기태는 눈살을 찌푸리며 곧바로 달려가 대연을 확인했다. 엔진 커버를 열었을 때 내부의 볼트 중 일부가 헐거워져 엔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태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대연을 향해 이게 뭐야? 잘 확인하지 않았어. 라고 말했다. 대연은 눈살을 찌푸리며 헐거워진 부분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불안감이 솟아올랐다. 꼼꼼히 확인해보니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의 감시 속에서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멀리서 상혁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잔디 깎는 기계 사건은 대연의 평판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기태는 즉시 그를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예전처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도 내가 참 좋은 줄 알았는데 싸구려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런 실수를 하게 마련이다. 전에도 엄청 꼼꼼하게 수리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큰 일이 일어났지?
상혁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운이 몇 번인가의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 소문을 들은 대연은 마음이 조여오는 것 같다. 늘 온 마음을 다해 일했지만 이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의 모든 노력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대연이 명예를 회복할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상혁의 절친한 동료인 병호도 행동에 나선다. 그날 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떠났을 때 병호는 예비 부품 창고에 몰래 들어갔다. 그는 중요한 구성 요소가 들어있는 선반으로 가서 의도적으로 기계 간의 일부 부품을 교환하여 더 이상 서로 호환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말을 마친 병호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머금은 채 재빨리 자리를 떠났다. 다음날 대연은 수학기 제어 시스템의 일부를 교체하는 임무를 맡았다. 작업은 간단해 보였지만 설치가 완료된 후에도 기계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눈살을 찌푸렸다. 또 확인해봤어? 왜 안 달려갔지? 대연은 땀을 흘리며 뚜껑을 열어 전체 시스템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설계된 대로인 것 같지만 기계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술자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렇군요. 최근에 그는 계속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잔디 깎는 기계를 수리했을 때도 부주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는 실제로 능력이 없습니다. 옆에 서 있던 상혁은 팔짱을 끼고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도 우리는 자격도 없는 사람을 너무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운이 경험과 전문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연은 궁지에 몰린 듯 손을 꼭 잡았다. 그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미영은 멀리 서서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의심스럽고 멀어졌던 감탄에서 대연을 향한 모두의 시선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은밀하게 조작하는 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것은 누구이며 실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날 저녁, 한적한 카페, 숨겨진 테이블에 둘러앉은 상혁, 병호, 준호 세 사람의 교활한 얼굴에 노란 불빛이 노래했다. 상혁은 커피잔을 가볍게 휘저으며 거의 다 됐다. 고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팀 전체가 더 이상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병호는 얼굴이 환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구름으로 승격된 사람이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은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아직도 거기 매달려 있어요.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혁은 차가운 눈으로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렇습니다. 이제 결정타를 날릴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준호님이 칠 차례입니다. 준호는 조금 머뭇거리는 표정으로 상혁을 올려다보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혁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준호를 향해 밀었다. 이것은 공장의 중요한 장비 목록입니다. 간단한 작업 하나만 수행하면 됩니다. 보고 시스템에서 일부 구성 요소의 기술 사양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오류가 발견되면 누구의 책임이 될까요? 준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대연 씨는 부품 창고 점검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병호는 유쾌한 눈빛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렇습니다. 기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허위 보고를 하는 한, 그를 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호는 아직 조금 머뭇거린다. 대연이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건 과한 것 같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린 상혁은 차분하면서도 위협적인 목소리로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주저하시나요? 잊지 마세요. 대연이가 남으면 미래가 없어요. 저와 미영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일단 명성을 되찾으면 누가 먼저 탈락할 것 같나요? 준호는 손을 꼭 잡았다. 상혁의 말에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대연이가 계속해서 굳건히 서 있다면 그는 영원히 승진할 기회도 없는 무능한 직원일 뿐입니다. 결국 준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할게. 상혁은 만족스러운 듯 눈을 반짝이며 웃었다. 게임이 끝나가고 있고 패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상혁과 병호, 준호가 조용히 대연을 감옥에 가둘 계획을 꾸미고 있는 가운데 도심의 또 다른 한 구석, 카페 2층의 은밀한 방에서 또 다른 미래가 벌어지고 있었다. 기태와 대연의 맞은편에 앉은 미영은 팔짱을 끼고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다. 확고한 목소리. 나는 오랫동안 관찰해왔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은 무작위로 발생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연은 주먹을 꽉 쥐고 눈살을 찌푸렸다. 지난 며칠 동안 그는 자신이 정말 그렇게 부주의한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영의 말을 듣자 그의 마음에는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다. 기태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잔디깎기 사건 이후부터 의심이 들었다. 대연이는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증거가 없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미영은 테이블 위에 파일을 올려놓고 두 사람을 향해 밀어냈다. 제가 수집한 메모들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사건들은 모두 대연이 연루된 사건이고 내용도 범상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잔디 깎는 기계의 볼트가 풀렸거나 창고의 부품이 교체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될 수 없습니다. 파일을 넘기는 대연의 눈이 어두워졌다. 마침내 그는 쉰 목소리로 화를 내며 고개를 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고의로 나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영은 차가운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단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주목하고 있던 상혁, 병호, 최근 준호입니다. 세 사람 모두 특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증오나 질투가 아니라 조직적인 계획입니다. 기태는 팔짱을 끼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렇다면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결정적인 타격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미영은 슬픔이 가득 담긴 눈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내 말은 바로 그것이다. 그들의 세 번째 계획은 실패했다. 대영과 기태는 깜짝 놀랐다. 실패, 기태가 다시 물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꺼냈다. 계속 공격할 것으로 예상하고 부품 창고를 비밀리에 감시하도록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오늘 밤 준호가 몰래 들어와서 보고 시스템의 일부 구성 요소의 기술 사양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녹음된 줄은 몰랐습니다. 대연이 손을 꼭 잡았다. USB를 집어든 기태의 눈빛은 결의로 빛났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은 차가운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게임은 여기서 끝입니다. 대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처럼 좌절감이나 무력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반격할 무기가 생겼다. 다음날 아침, 그린라이프 기술지구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됐다. 기태는 전 직원을 비상회의실로 소환했다. 모두가 속삭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긴장돼요? 잘은 모르겠지만 기태 사장님이 굉장히 진지해 보이시네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걸까요? 방 구석에서 상혁은 팔짱을 끼고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좀 있어요. 병호와 준호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기태가 다가와 테이블 위에 USB를 올려놓았다. 그는 팀 전체를 스캔했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 있어서 오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근 저희 기계 시스템에 일련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한 오류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조사한 결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다들 묘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기태가 노트북을 클릭하자 감시 카메라에서 추출한 영상이 대형 화면에 나타났다. 준호가 부품 창고에 몰래 들어가 노트북을 뒤지고 기술 사양을 바꾸는 모습은 모두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났고 두 손을 꽉 쥐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상혁이 이를 악물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빨리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기태는 차가운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설명할 게 있나요? 분위기 속 모두의 시선이 준호에게로 쏠리는데. 준호는 답답한 공기를 삼키며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미영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다가섰다. 고의가 아니지? 그럼 고의로 매개 변수를 변경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지? 혼자 행동했다고는 하지 마라. 주모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주먹으로 꽉 쥐고 곁눈질을 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한마디라도 틀리면 되돌릴 수 없고 은근히 경고하는 것 같다. 하지만 준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고 있으며 더 이상 그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올려다보며 눈을 붉히고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그게 다야. 그가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지. 회의실 전체가 충격에 빠졌고 속삭임이 터졌습니다. 뭐? 그게 다야? 왜 그럴 수 없지? 그런데 이런 증거가 있다면? 요즘 대연에게 불운이 찾아오는 것도 당연하다. 상혁은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며 침착하려고 애썼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큰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흘러나왔다. 선명한 이미지에는 팀 전체가 정비 창고의 잔디 깎는 기계 옆에 몰래 웅크리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모두가 화면에 붙어 있었습니다. 영상에서는 모두가 앞을 보고 뒤를 돌아보며 볼트 드라이버를 꺼낸다. 그는 각 나사를 조심스럽게 풀었지만 감지를 피하기 위해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직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뿌리치고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본 뒤 계산적인 미소를 지으며 현장을 떠났다. 회의실에서는 놀라움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맙소사. 잔디 깎는 기계를 파괴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 믿을 수가 없군요. 상혁이가 대연을 탓하려고 그랬나요? 너무 잔인해요. 상혁은 얼어붙었고 눈빛 하나하나가 칼로 찔리는 것 같았고 이마에 식은 땀이 흘렀다. 그는 말을 더듬었다. 이건 가짜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없어 떨렸다. 미영은 팔짱을 끼고 경멸이 담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가짜? 회사 카메라는 보안이 최고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태는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영상은 서버에서 직접 추출한 영상입니다. 부정하고 싶으시면 윗분께 보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상혁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는 현기증을 느꼈고 팔다리가 느슨해졌습니다. 후는 자신을 물리치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이제 막다른 골목에 빠진 남자를 가만히 서서 바라보았다. 지난날의 원망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말해줍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수다를 떨고 있는 직원들을 바라보는 기태의 눈빛은 이내 미영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전화기를 가져와 회의실에 있는 대형 프로젝션 스크린에 연결했다. 상혁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이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은 침묵 속의 공간을 떠났다. 몇몇 직원들은 혼란스러운 듯 눈살을 찌푸렸고 몇몇 직원들은 막연하게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전날 밤 부품 창고에 몰래 들어간 병호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본 다음 재빨리 부품이 담긴 선반으로 다가갔습니다. 카메라는 한 기계에서 부품을 분해한 후 다른 기계로 옮기는 그의 손을 클로즈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관계 시스템의 온도 센서를 엔진 제어 보드로 변경하고 완전히 다른 두 기계 사이의 속도 조절기를 변경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했습니다. 파괴를 마친 후 사악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웃고 있는 병호의 모습이 화면에 등장하자 회의실 전체가 눈물을 흘리는 듯했다. 병호가 그런 일을 한 사람인가요? 그 사람도 관련이 있나요? 여기저기서 중얼거림이 울렸다. 병호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의 눈은 빠져나갈 길을 찾기 위해 앞뒤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기태는 경비병에게 고개를 끄덕인 뒤 병호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부담감이 가득했다. 병호 씨, 더 할 말 없어요? 병호는 이건 오해입니다. 그냥 기계를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라고 말을 더듬었다. 미영은 팔짱을 끼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기계들 사이에서 부품을 바꿔가면서 확인해? 거짓말 그만해 병호야. 모든 게 선명하게 녹음됐어. 그러자 대연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화나 원망이 아니라 그저 깊은 실망이었다. 병호야, 왜 그래야만 해? 난 너한테 아무 짓도 한 적 없어. 병호는 주먹을 불끈 쥐고 고개를 숙였다. 너 때문에 승진도 못하고 별로 대접도 못 받는데 내가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는 씁쓸함과 절망이 뒤섞여 사라졌다.
대현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럼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이런 수법으로 나를 이기기로 한 건가요? 방 전체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기태는 이제부터 그레라이프에는 반달이 설 자리가 없다. 고 낮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경비원이 다가와 병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는 깜짝 놀랐지만 모두가 경멸하고 실망하는 표정을 짓는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터벅터벅 회의실을 나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어둠이 걷히고 진실이 끝까지 드러났습니다. 사흘 뒤 그린의 메인 회의실에는 전 직원이 모여 상혁, 병호, 준호 사건에 대한 공식 발표를 들었다. 긴장된 분위기가 방을 뒤덮었고 모두는 최종 판결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연단에 선 미영은 엄숙한 눈빛으로 강당 전체를 훑어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사 과정을 거친 후 회사 경영진은 방해 행위에 연루된 개인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고 일부는 서로 속삭였습니다. 마침내 그 형벌이 얼마나 가혹할지 알 수 없는 때가 왔습니다. 미영은 이제 자신들의 그림자가 되어버린 상혁, 병호, 준호를 바라보았다. 맨벤상 하이역은 그의 동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시스템 파괴 행위를 직접 지시한 첫 번째 주모자였습니다. 회사는 고려 끝에 그와의 근로 계약을 즉시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GRE 라이프는 이 사건을 당국에 송치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고 회사 재산 파괴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군중 속에서 와우! 라는 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상혁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두 손을 꼭 잡았지만 반박하지 못했다. 그는 말도 안 돼 라고 중얼거리며 그를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회의실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이번에는 더 이상 대현을 바라보는 흐뭇한 눈빛은 없고 경멸과 실망만이 있었다. 이어 미영은 트람밤 병호가 기계 간 중요 부품을 고의로 교체해 피해를 입힌 것으로 적발됐다. 이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의 안전도 위협받았다. 따라서 병호 씨도 즉각 해고됐다. 그린라이프는 이 사건을 업계 경영협의회에 보고해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호는 절망에 찬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요.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파괴를 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기태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다. 스스로 하면 책임도 진다. 고 냉랭하게 답했다. 두 명의 경비원의 호송을 받으며 병호는 멍한 눈으로 비틀거렸다. 이때 침묵을 지키면서도 여러 차례 정보를 조작해 대현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준호만 남았다. 미영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기태준호 씨는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료를 조작하고 허위 보고를 해서 동료들을 비방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행위로 인해 회사에서는 정직 6개월을 결정했습니다. 복구하려면 변화를 입증해야 합니다. 라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오므렸지만 참을 수 없었다. 회의실 분위기는 차분해졌고 일부 직원들은 동의하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지막으로 사기꾼은 적절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기태는 그린라이프는 집단이며 우리는 동료들의 신뢰를 개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다짐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회의가 끝나자 한 명씩 회의실을 떠나며 유난히 조용한 공간이 펼쳐졌다.
대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방금 드러난 이들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미움이 없었고 혐오할 수 없는 안도감만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미영은 대연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진지했다. 어떻게 생각해? 대연은 가쁜 숨을 내쉬며 은은한 미소를 지었다. 공평함은 챙겼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기태는 옆에 서서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기분이 안 좋은 건 알지만 적어도 이제는 더 이상 부당하게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일을 계속할 수 있다. 대연은 모두의 응원에 속으로 따뜻함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직원들도 대연이는 정말 끈기 있는 사람이다. 나였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이라며 동요했다. 글쎄요, 다행히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들에 의해 이끌어졌을 것입니다. 앞으로 회사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칭찬은 더 이상 예전처럼 의심이나 격려를 전달하지 않고 존경과 감탄을 전달합니다. 갑자기 기술자 한 명이 들어와서 설렘 가득한 얼굴로 대연아, 시간 있어? 자동 관계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확인해 보라고 하고 싶은데. 대연은 놀랐지만 이것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신호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그는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좋아, 해보자. 바깥에는 태양이 하늘 높이 솟아 녹색 농장 지역을 따뜻한 광선으로 비췄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그리고 대연은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연과 기술팀은 자동관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농장 지역으로 나섰다. 기태와 미영은 뒤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기태는 살짝 웃으며 미영에게 드디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대연이는 그럴 자격이 있다. 고 말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따뜻하면서도 기대가 담긴 목소리였다. 도전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기도 했죠. 대연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더욱 열릴 거라 믿습니다. 멀리서 다른 직원들도 반드시 이제부터 대연이에게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질 것이다. 예전에 억눌렸던 진짜 능력이 있다. 이제 회사가 바뀌었으니 모든 것이 더 공평해질 것이다. 라고 귓속말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은 더 이상 의심이나 질투가 아닌 인정의 마음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대연은 그 논의를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그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당면한 일에 집중했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그는 눈이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리가 필요한 관계 시스템뿐 아니라 광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립되고 억압받는 존재였던 대연은 이제 자신의 모습을 증명했고, 이것이 바로 시작점이다. 그의 앞길은 밝고 견고하며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연의 여정은 노력과 인내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정의, 정직, 인내의 가치에 대한 심오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억압받고 의심받던 정직한 농부에서 대연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다. 그는 어려움에 직면해도 포기하지 않았고, 증오로 항의하지 않았으며, 모든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진실이 승리하고 거짓말쟁이가 드러났고 정의를 위해 늘 버티던 대연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대연의 이야기가 곰곰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좋아요하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